사람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12시간이 1시간으로 줄었습니다. 황무지가 세계 최대 공장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1890년 시카고. 수천 마리의 가축이 하루에 처리되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쉴 새 없이 뛰었고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왜 사람이 움직여야 하는가? 물건이 흐르게 하면 안 되는가? 그 질문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1800년대 후반 산업혁명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공장은 커졌고 생산량은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사람이 물건을 나르는 속도. 그것이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1865년 크리스마스. 시카고의 세계 최대의 도축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유니온 스톡야드. 하루 4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병목은 명확했습니다. 작업자가 무거운 짐을 들고 이동하는 시간. 그 시간이 전체 공정을 지배했습니다. 공장은 성장했지만 흐름은 막혔습니다. 도시는 더 많은 것을 원했지만 사람의 손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1892년 뉴저지 ogdensburg. 그곳에는 특별한 광산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토마스 에디슨. 네, 그 에디슨입니다. 전구를 발명한 바로 그 사람. 하지만 에디슨에게는 또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미국 산업의 핏줄이 될 철을 만드는 것. 그의 광산은 하루에 수백 톤의 광석을 처리했습니다. 문제는 운반이었죠. 석탄과 광석. 나르는 건 오로지 사람의 힘이었습니다. 에디슨은 젊은 엔지니어를 불렀습니다. 토마스 로빈스. 로빈스, 자네가 해결책을 찾아보게. 로빈스는 생각했습니다. 발명왕도 해결 못한 문제를 나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로빈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컨베이어는 이미 존재했죠. 곡물 창고에서 쓰는 가벼운 벨트들. 하지만 석탄은 달랐습니다. 무겁고 거칠고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로빈스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물건을 흐르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더 강하게, 더 튼튼하게 그는 설계했습니다. 강화된 벨트, 중량물을 견딜 수 있는 구조. 1892년 에디슨의 광산에서 첫 번째 헤비 듀티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했습니다. 석탄이 벨트 위를 흘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흐름이 일을 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도 놀랐습니다. 이건 산업의 또 다른 혁명이 될 거야. 로빈스는 이것을 완성하는 데 8년이 걸렸습니다.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 그는 이 발명으로 그랑프리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흐름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을. 1901년 로빈스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로빈스 컨베잉 벨트 컴퍼니. 이제 그의 벨트는 광산을 넘어 공장으로, 항구로, 철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흐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헨리 포드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시카고의 대규모 공장. 제품이 흐르는 컨베이어 벨트.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방식으로 자동차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1913년 12월 1일 디트로이트 하이랜드 파크 공장. 포드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자동차 셰시를 올렸습니다. 작업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동차가 그들 앞으로 흘러왔습니다. 각자는 단 한 가지 작업만 반복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립 시간이 12시간 30분에서 1시간 30분으로 8배 빨라졌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흐름의 재설계였습니다. 포드 모델 T는 대중의 차가 되었고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도시가 되었고 미국은 바퀴 위에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기계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다시 쓴 발명이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미국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독일 1920년대 루르 계곡의 철강 단지. 고온의 철판을 나르는 일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도입되자 사고율은 급감했고 생산량은 2배로 늘었습니다. 독일은 유럽 산업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일본 1948년 도요타는 포드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흐름을 더 정교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 1950년대를 거쳐 1962년 그들은 컨베이어 벨트를 기반으로 JIT (Just in Time)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필요한 부품만 필요한 시점에 정확히 흐르게 일본은 자동차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1967년 현대자동차가 설립되었습니다. 1968년 울산 황무지 위에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초기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컨베이어 벨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 16시간 365일 그 벨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4년 현재 울산 공장은 세계 최대 단일 자동차 생산 공장입니다. 연간 160만 대 이상 그 중심엔 여전히 멈추지 않는 벨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오늘날 컨베이어 벨트는 단순히 물건을 나르지 않습니다. 아마존 물류센터 AI가 벨트 속도를 실시간으로 조정합니다. 인천공항 수화물 시스템 하루 30만 개의 가방이 자동으로 분류됩니다. 쿠팡 로켓 배송 센터 센서가 달린 벨트가 상품을 읽고 분류합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이제 생각하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학이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지 말고 흐름을 설계하라. 이 한 문장이 20세기를 만들었습니다. 자동차가 달리고 비행기가 뜨고 택배가 도착하는 모든 순간 그 뒤엔 멈추지 않는 벨트가 있었습니다. 도시는 흙 위가 아니라 흐름 위에서 성장합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그 흐름의 첫 심장이었습니다. 벨트가 흐름을 만들었다면 롤러는 흐름의 방향을 주었습니다. 분류하고 합류하고 멈추고 다시 흐르게 하는 기술. 다음화 전동 롤러의 등장과 자동화 시대. 흐름이 생각하기 시작한 순간을 만나보세요.